마곡 전세가 6, 7억인데 부천의 대장지구가 5억대 중반이라고 하면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오늘은 부천의 대장지구가 정말로 마곡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서울의 전세가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토지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전 7년간 530분 이상의 고객분들과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기사를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 대장지구에 대한 기사인데요.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천의 대장지구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충분히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곳이거든요. 마곡의 배우지를 넘어서 자생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서부권의 핵심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대장지구의 강력한 무기는 분양가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전용 84가 5억 중반에서 6억대로 나올 예정이고요. 마곡 전세가는 지금 6억에서 7억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부천의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블럭이요, 청약률이 100대 1이 넘었는데요. 거기다 대장 홍대선이 개통되면 홍대 입구까지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장 홍대선도요, 개통은 2030년 이후예요. 그래서 입주하고도 최소한 1, 2년 정도는 지하철 생활을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김포공항으로 경유하실 수 있는 분들은 큰 불편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의 베이스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요, 그 지역 부동산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여기에는 SK랑 대한항공이 들어가는데요. SK 같은 경우에는 그린 테크노 캠퍼스가 만들어지면서 7개 계열사가 들어갑니다. 이노베이션이나 SK 에너지 같은. 그때 되면 2030년에 입주를 하고 3,000명 정도 근무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항공기 엔진 정비 클러스터 R&D 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곡에 연구 바이오 R&D, 대장의 항공 에너지 산업, 계양의 테크노밸리, 이 세 축이 완성되면 서부권에 대형 산업벨트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모이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상권 형성이 되면서 부동산은요, 그 수요로 인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거든요. 대장은 그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꼭 아셔야 될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김포공항이랑 가깝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고도 제한,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근에 여곡지구에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가격이. 그래서 대장지구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 목적보다는 5년 이상 실거주하실 분들한테 적합하다고 말씀드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곡에 전세를 사시고 향후 5년 이상 서부권에 거주할 계획이 있으시면서 그 지하철에 큰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대장지구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 기사인데요. 지금 서울 전셋값 4.7% 오른다는 기사 보셨나요? 숫자가 되게 미미해 보일 수 있는데요. 서울 전세 시장이 왜 폭발 직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이 있잖아요. 매매가는 심리가 결정하지만 전세가는 철저한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전세 시장은 심리가 아니라 매물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1만 6천 가구로 역대 최저 물량이고요. 올해 대비 48% 급감했습니다. 연평균 수요의 30%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신축 아파트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전세 수요자들 보면 70%는 신축이나 준신축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신축은 안 나오고 선택지는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면 그래서 터지기 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10-15 대책으로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토어제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다 막았잖아요. 과거 갭 투자들은 전세를 끼고 매매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갭 투자도 막혔고 대출도 막혔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는 많지 않고 물량은 없고 결과적으로 전세가 지금 씨가 말라가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서울 아파트 지금 8.48%가 올랐거든요, 올해. 강남 3구라든지 여기 한강벨트는 두 자릿수고요. 이 가격선에서 이게 지금 사도 되나? 그러면서 더 기다리겠다는 심리도 강해졌어요. 근데 거기다 대출도 막아놨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기엔 비싸고 기다리자기엔 공급은 없고 이 딜레마 속에서 전세 수요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내년에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60%가 넘는 단지들이 속출하는 곳들이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떠받치는 상황이 되면 매매가 급락이 어렵습니다. 전세가율 65% 이상 되는 곳들은요,
최근 3년간 하락률이 1.2%였다라고 하면 전세가율이 50% 정도 되는 곳들은 최근 3년간 8.3%가 하락했어요.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전세가율이 6, 70%가 되면 내 돈은 3,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11월 이후에 강남의 일부 단지에서요, 현금 매수 비중이요, 23%가 증가했습니다. 현금 부자들이 지금 전세가 오르니까 그걸 또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전세 인상이 부담스럽다면 반전세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전세가 6억인데 4.7%가 오르면 약 2,820만 원 더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보증금 5억에 월세를 100만 원 냈을 때 2년 하면 2,400이잖아요. 그럼 420만 원이 더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해서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자분들은 입주 물량이 없거나 소규모 자치구, 그러면서 생활 인프라가 탄탄한 곳을 보셔야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내년에 입주 물량이 없는 곳이 6곳 있거든요. 은평, 도봉, 노원, 중구, 종로, 금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은요, 수요 자체가 약하니까 공급이 없어도 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지금 그 계획들은요, 3년에서 5년 뒤의 일들이잖아요. 내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셔야겠습니다. 남들과 같은 타이밍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전세 시장이 과열될 때 매수 전환하고 모두 매수에 집중하고 있을 때 리스크 점검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랑 부자 되는 길 가보실까요?